어차피 마감 방송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 지금 뭐 장중 시간에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기준도 월봉으로 놓고 보셔도 되고요. 월봉으로 놓고 볼까요? 오래간만에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제 9만 원 이상 매번 말씀드린 게 9만 원 이상에서 거래일수가 4거래일 뿐이 없었다. 9만 원 터치한 날이 딱 하루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5거래일. 그리고 8만 5천 원 이번에 이제 고점 찍은 이제 8만 6천 원을 넘긴 흐름도 거래일수로 몇 거래일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의미가 없죠. 지금 그 8만 원 위쪽에서 지금 8만 원까지 되밀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서 눌린 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보도 자료는 뭐 좋은 게 무지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탄력이 왜 이렇게 못 가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눌린 폭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시장 흐름 대비해서 설정을 잡는다면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급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메타방은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화면 그대로 이제 멈춰놓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영상 올려드리고 차트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방 기준에서 활용하셔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수급의 범위에 놓여져 있는 위치 또 시장의 위치 그것도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시장의 위치가 지금 지수 기준이 뭐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처럼 시장은 뭐 택도 없이 3,300 대비해서 뭐 택도 없이 밑에 놓여져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시장 지수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대략 뭐 7만 원 이하에 형성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원체 지금 실적이 뭐 개선돼 있는 기준에 형성 기준이 잡혀져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이제 이번 달 기준에 10%의 비중으로 설정을 잡아놨는데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리 없다. 그리고 지금 HBM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확장 부분이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노출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6%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56% 정도잖아요. 원래 이제 49% 50% 했거든요. 56%로 확장이 된 거고 대주주가 33% 수준. 그러니까 56에 33이니까 거의 89% 정도 대주주하고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89% 정도를 대주주와 외국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개인들의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 볼까요? 업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겠죠. 거래만 좀 실려주면 되고 월봉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고 거래 부분은 한 달 월 기준에 최소 50억 주 정도 지금 터져야 돼요. 5억 주, 5억 주인가요? 50억 주인가요? 저게 5억 주면 하루에 3천만 주씩 5억 주, 5억 주 최소 5억 주.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3천만 주 이상씩도 터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앞서고 지금 뭐 전쟁 난다는데 돈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의 이란 쪽의 이 내용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불편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쪽이 뭐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 나 지금 공격적인 공격을 할 거야부터 해서 뭐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뭐 전면전이 아닌 보복 공격을 할 거야. 아 그게 무슨 얘기야? 어? 뭐 어쩌자는 얘기?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뭐 전면전이 아닌 보복이 뭐야? 어?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두서 없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전면전은 글로벌 전체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야 아니지 않냐라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자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야 그냥 뭐 이번에는 그냥 아이 우리가 그냥 참자 이렇게 해도 애매할 수도 있죠. 또 원체 이제 강경파고 지금 그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전일 미국의 흐름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이 보합권이에요. 추가적인 급락이 아니라 아시아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전일 유럽 쪽의 경우는요. 뭐 강세로 잘 마감했어. 이거 뭐 웃으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에 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뉴스가 없었나? 이스라엘 뉴스가? 유럽 같은 경우에 프랑스 까끄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이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전 거래일 대비 0.43 강세예요. 강세인 거하고 약세인 거하고는 다르잖아. 꼬리 달리고 운봉이다 할지라도 독일은 양봉이야 0.5사고 뭐가 문제야?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도 조정받고 일본도 조정받으니까 그냥 막연히 아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야. 뭘 이스라엘이에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인 추이 추세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6%씩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니케이의 이제 사상 최대치가 3,100포인트 수준. 3만 100. 4만을 넘겼단 말이에요. 4만 1,000. 그러니까 우리 지수 기준으로 환산해도 그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글로벌 증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면서의 뭐 흐름까지는 일단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우려한 것처럼 이제 21만 원 공방까지 나와버려요. 21만 원 공방까지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의 물량이죠. 개인들의 물량이 아니고 메이저의 물량이라서 수급은 사실상 좀 꼬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손바뀜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뭐 매도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매수하는 쪽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지수는 지금 이제 뭐 한 20분 정도는 바닥에서 이제 횡을 긋고 있는데 일단 뭐 지수의 반발력하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격 반발력하고 그걸 뭐 같이 놓고 보죠. 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차트는 지금 올려드렸고요.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의 기준이 되는데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죠.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역시나 이제 잘라서 보게 될 텐데 일단은 0068 정도로 해서 이제 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작년 1월부터라기보다는 사실은 작년 5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메타방은 일단은 그 21만 원 이탈되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미끄러져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수급까지 이제 좀 꼬여진 건데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실 범위가 좀 확대됐어요. 원래 이제 한 3% 정도면 손절도 고려하고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데 지금 한 3.8까지 확대돼 있거든요. 이제 시장 상황 감안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5,000주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체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이제 손바뀜 수급도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프로그램 쪽이 매수 물량이 이제 쌓인 거에 대해서 매도가 있었고 다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메타방도 좀 아쉬운 거는 그러면은 21만 원 소진되는 거 보고 위로 돌리면은 있는 물량 유지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뭐 지금 정도의 추가 편입 단행하고 이러면 더 좋을 뻔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또 저점 찍고 이제 또 돌릴 때 기준에 1.5 그러면 저점 대비 1.5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그게 21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21만 2,000원에 들어간 기준이니까 1,000원 정도면은 그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손바뀜이 계속되느냐, 매도가 더 확장되느냐, 시장 가격 분발력이 나오는데 연동되느냐, 아니면 연동되지 못하느냐, 그 정도까지만 놓고 볼게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차트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은 기준 거래량 이제 3천만 주 이렇게 잡아드리고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 주봉 단위에서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뭐 2천만 주 정도만 형성이 돼도 OMA 20MA 거래량을 넘겨요. 그죠? 2천만 주. 그럼 2천만 주면은 이제 그 OMA가 1,770만 주, 그다음에 20MA가 1,700만 주. 그럼 2천만 주면 이제 거래 터트리고 추이 강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으로도 뭐 신고가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 대금 실리면서 흐름으로 됩니다.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5월 이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월등해졌을 때, 그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로 따지면은 글쎄 이건 저도 안 해봤는데 작년 연초 대비해서로 따지면 현대차가 지금 외국 기관 순매수 1위란 말이에요. 연초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고 작년 5월 그냥 5월 1일부터로 한번 해볼까요? 뭐 1위 아니면 2위겠죠. 어차피 현대차하고 1위, 2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이 6% 정도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기관이 1% 이제 매도를 해서 그래서 쌍끌이가 안 보이는 거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되면 쌍끌이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외국인은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기관들은 일부 이제 매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따져서 볼 건데, 왜냐면 이제 5월달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발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3,400만 주 기준이면은 7억 2,800만 주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 기간이 한 1%의 매도에 3,470만 주 나누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4.7%, 4.77% 정도 매수가 이제 들어온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여기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 지분이 거의 50% 전후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55% 수준이고 대주주가 33.86,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89% 정도, 89% 수준이 외국인과 대주주. 기간까지 포함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이제 주가 예측 범위를 뭐 얘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업황 그리고 이제 실적 25일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부분이 지금 작년 10월 말 8조 1,000억 대비해서 13조 8천억 14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전망치가 14조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70%대 80% 정도 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향되는 실적 범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봐야죠. 주가가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와 있느냐. 딱 실적 전망치 상향된 수준만큼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상향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이번에 이제 25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5월 달에 또 바로 있죠. 그래서 그쪽의 실적까지 다 들여다놓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고점까지 해서 이제 한 60%대 중반? 그 정도 올라왔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적 개선 부분 70%대 이상이고, 그러면 지금의 랠리가,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랠리가. 오히려 갈 자리가 더 많다. 근데 지금은 왜 못 가니? 뭐 주변 불안 요인이 일부 있는 거고요. 그 유럽도 이제 뭐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은 멀쩡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기준은 다소 이제 뭐 전체 불확실성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 정정불안,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그런 불확실성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좀 불편한 흐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준이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해요. 사상 최대치고. 그랬을 때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도력의 뒷받침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가 좋아요 해서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전망치가 70%가 증가했다. 그 굉장한 거죠. 그렇게 이제 증가하면서의 시장의 수급 그 부분이 들어와서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도 주력으로서의 기준을 잡아간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 기준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 여기까지가 이제 주력주의 기준인데 현대차 기아는 지금 자르지 않고 지금 자를까요? 자르고 그러면은 보시죠. 일단 그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오늘 원고 작업하실 때 어제 원고 보시고 2024년 1월부터 오늘 것까지의 수급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2024년 1월 거부터 지금까지의 수급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1% 1.5% 돌릴 때 그렇게 해서 20만 500원에 21만 500원에 6,300주가 있어요. 그 물량을 어차피 메이저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 물량을 매수하고 그 물량을 소진시킬 때 21만 원 수준에서 매수세를 낼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차의 기준은 그래서 그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부터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일단 어찌됐건 1위에요. 1위입니다. 1위기 때문에 뭐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수급에 대해서 논할 내용은 없어요. 다만 왜 그렇게 많이 사니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그렇게 많이 사죠? 왜 그렇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시가총액 대비. 지금 50조인데 예? 순이익이 12조예요. 우리나라에 또 글로벌 시장에 지금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에서 그런 종목은 없어. 어? 순이익이 12조인데 시가총액이 50조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야, 너무 저평가인데 라는 관점, 기준. 그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더 들어 올려질 수 있는 범위의 위치로. 근데 이제 거래가 좀 수반돼야죠. 거래 수반된다는 거는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거래가 이제 둔화되면서 눌림폭이 있었는데 그 눌림폭이 신고가 찍고 과도한 기준도 아니고요. 여기도 월봉으로 보면은 26만 1,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된 날짜 자체가 거의 없어요. 기아는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맞고 지금 현재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도 240416 10시 42분 기준 수급 범위하고 같이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 뭐 장중이라서 이거를 뭐 마감 때 한번 다시 깊게 들여보더라도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새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뭐 시장도 그렇고 시장의 기준을 떠나서 종목별로의 흐름도 그렇고 매수 사인을 낸 종목의 기준에 HPSP는 안타깝게도 손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상태에서 손절이 돼버리셨고 안타깝지만 일단은 뭐 기계적으로 손절 범위를 설정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좀 어떤 기준에서든 일단 압축을 좀 해놓은 게 상당히 잘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그 우리 그 마감 방송까지 해서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마감 방송 동영상이 하반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어제는 이제 조금 그나마도 하방이 잡혀 있어서 뭐 다행스럽다라는 해석과 함께 이제 기준을 잡았던 거였는데 자 그리고 재보복을 천명했다라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건데 어쨌든 뭐 해석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결론은 이제 유럽 쪽은 멀쩡하더라의 기준으로 좀 인식을 잡으셔도 되고 미국 쪽 선물이 추가적인 급락이 아닌데 국내 증시가 좀 과도하다라는 쪽 그동안 초강세를 띄었던 니케이 쪽의 기준도 하루의 변동률이 3, 4%씩 나오는 쪽이에요. 근데 니케이도 지금 1.67에 멈춰 있는데 우리나라만 2%야.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욕 나오는 거죠, 지금. 응? 근데 일단은 하이닉스 17만 9,500원까지 4%대랑 너무 강하고 7만 9,800원. 아니 전쟁 우리가 났냐고. 진짜 짜증스럽네. 전쟁 우리가 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옆에다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쪽이 더 화가 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 이 개뿔이나 무슨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 유럽 멀쩡하게 강세로 끝났고, 그리고 미국 쪽 선물 지금 미국 선물 좀 플러스예요. 근데 무슨 이스라엘 갖다 붙여. 요 보이는 게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죠? 미국 나스닥 선물 플러스 S&P 500 지수 왔다 갔다 해. 근데 무슨 뭐 이스라엘을 지금도 찾고 앉아 있냐고.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서 할 얘기 없으면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 바보예요. 그냥 종목 아무거나 드릴 테니까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보시면은 지금 독일 쪽은 지금 선물 시간의 선물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은 0.03 플러스야. S&P 500 지수 0.06 약법이에요. 니케이 지수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새벽 5시에 끝났잖아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에 1.23 빠졌어. 속된 표현으로 무슨 개뿔이나 뭐 이스라엘 자체도 안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빠져야 돼? 니케이 1.55 빠지는 거에 있어서 니케이 1.55 빠지잖아요. 그 니케이 1.55 빠지는 거에 있어서 얘네들은 초강세를 띄다가 우리나라 지수로 4,000포인트 넘겼다가 눌린 폭이 1.59야. 개뿔 올라온 거 하나도 없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못 넘긴 국가가 우리나라. 대만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국가가 우리나라. 대만보다도 바보같이 고점도 못 넘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로 형성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못 가니 했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못 가요. 우리만 더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3 빠졌다고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새벽 4시 59분 59초 5시에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5시에 끝난 이스라엘도 안 빠진 지수를 왜 황당스럽네 진짜. 그러니까 어딜 가나 채널 돌리면 여러분들께 이스라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못 갔다. 전쟁 우리가 났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시장 문 닫어. 9.11 테러 때 안 봤어요? 미국 금융시장 문 다 닫죠. 폭락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 끝나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이스라엘이 금융시장 다 닫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쪽에서 막 난리가 났나? 하한가가 나오고 개뿔이나 무슨 1.23% 밀렸는데 우리나라면 2% 밀려. 그럼 과해 안 해? 과한 거죠. 그럼 돌릴 수 있는 업종이 뭔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쪽 보시고 그런 기준점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리고 과한 쪽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해석 제대로 해서 대처해 나가고 그럼 무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8만 원도 삼성전자 이탈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주력 비중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그러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좀 과하긴 한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2% 빠지잖아요.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우리의 주력주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1.5에서 2배 정도 밀린다. 강한 애들이 시장 대비해서 1.5에서 2배 정도. 왜냐면은
유틸리티 업종은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거의 그 자리에서 맴돌거든요. 그게 유틸리티 업종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 자리에서 맴돌아. 어?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지수의 방어가 되는 거지. 빠질 때는. 오를 때는 걔네들은 못 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맴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하락률이 좀 깊은 거고. 그리고 맴도는 애들이 방어를 해서 그 낙폭을 일부 이제 지수 낙폭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변동률이 높았던 HD 현대 일렉트릭 시가총액 9조를 넘겼던 애가 지금 하루에 14% 빠져요. 시가총액 9조를 넘겼던 애가. 어? 그러니까 이제 저런 변동률들이 나오는데 우리 주력주의 변동률은 시장 등락률 수준에서 조금 더 확대돼 있는 게 삼성전자가 1.3배, 하이닉스가 2배 조금 넘게, 한미반도체가 1.3배, 그리고 나머지 LG와 KB금융이 시장 하락률 뭐 1.2배, 3배 정도. 그 정도고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이스페타시스, 또 제주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5종목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섯 종목에 이제 HPSP는 오늘 들어가자마자 안타깝게 손절이 됐고, 그 이제 5종목의 기준에서의 변동률도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330만 주, 300만 주 정도 되나요? 이제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월 22일 이후에 고르게 들어온 뭐 고르게 들어오고 오늘도 뭐 예를 들면 고르게 매도할 수도 있겠죠. 전체 시장의 연동폭 여러 가지. 근데 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전일 것까지 해서 누적 수급이 일단은 300만 주 수준이에요. 전일까지 300만 주 수준인데 쌍끌이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곳 한 군데서 막 들어와서 쌓아올린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곳 한 군데서 지금 뭐 두들겨 패서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고르게 이제 잘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의 매수 평균 단가가 오늘 기준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문제되는 거잖아요. 7%나 밀려 있으니까. 어제까지 기준에 37,000원 수준이 매매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37,000원 수준이. 그럼 37,000원 수준이 매매 평균 단가인데 지금 37,000원이야. 프리미엄이 없어. 없는 상태에 더 두들겨 패겠다. 그럼 오케이. 더 두들겨 패봐. 나도 한번 견뎌보게. 물론 잘라낼 자리에서는 잘라내고 뭐 대처하고 해야 되지만 강연회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의 비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비중의 5% 비중이라면은 이걸 여기서 내려치고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흐름 속에서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주성 세 개가 같은 IT잖아요. 그 같은 IT 묶어놓은 쪽의 기준에 이들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제주반도체가 어제 이제 일단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제주반도체를 정리해서 이수페타시스로. 그 이후에 제주반도체가 더 가벼워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치고 올릴 수도 있지만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압축을 할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압축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주반도체를 갖고 계시거나 주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버거운데 뚜렷한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뚜렷한 뭐 수급이 월등하거나, 물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고수준 프리미엄이 없어요. 요 정도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후장에 더 심사숙고를 한다든가 그 정도 범위로. 그래서 우리 지금 기준의 종목군 이라면은 그나마도 방산주 쪽에 압축을 좀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하고 현대로템이 빵 치고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4월 9일 날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4월 9일이 맞죠? 그때? 예, 맞아요. 그때 이제 요때였나? 그 이전이었나? 4월 9일이 맞을 것 같아. 4월 9일. 그렇게 해서 아쉽다 했는데 이제 그 압축하기 직전 가격으로 내려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이제 압축을 한 상태에서 뭐 그 자리에 얘는 맴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압축을 한 것에 대한 큰 불편이 없는데 IT 쪽을 싹 정리한 기준에서 압축한 부분이 한미 반도체로 압축이 됐단 말이에요. 4월 초순에.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슈팅이 나왔었고 뭐 지금 눌려 있더라도 그 위에 있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뭐 압축한 종목 중에 뭐 더 탄력이 있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가격대 기준이 뭐 HPSP라든가 또 대덕전자라든가 그러니까 압축이 결국은 참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장이 긍정적이어서 강력하게 강도 있게 따라붙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너무 종목이 많아졌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확장하기보다는 압축을 하자. 다행스럽게도 압축할 당시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압축하고 났더니 기아는 이제 주력인 거고, 그죠? 압축을 하고 났더니 그나마 시장 대처가 지금의 기준도 그나마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KB금융도 지금 뭐 7만 원 돌파할 듯 하면서 눌려지고 하는데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도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흐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아의 경우도 이제 오늘 참 좋은 흐름인데 시장 대비 방어도 되고 있고 조금 아쉬움만 조금 남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방을 지금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만 원을 마지노선으로도 잡았다가 20만 원까지 열어놨었거든요. 전체 추이 추세 매매에서. 근데 이제 오늘 좀 22만 원까지 탄력이 아주 좋은 흐름이었는데 아쉽게도 시장 이탈되면서 뭐 고점 대비 5% 이상 미끄럽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수급 소폭이나마 들어오면서 되돌리고 있는데 21만 500원 또 21만 원대 초중반까지 프로그램이 매수를 좀 강도 있게 들어와 준다면 손바뀜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알테오젠마저도 오늘 조금 뭐 긍정적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17만 원 선까지 눌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유지하고 대처해도 현재 이제 종목이 원체 압축돼 있는 상태라서 이 정도는 뭐 무난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수베타시스가 하여간에 어찌됐든 너무 좀 버거워진 거죠. 짜증스러워지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1.5, 2%씩 돌리면 이수는 매수세를 냅니다. 거기는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주성은 거래가 좀 제한적이라서 일단은 좀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는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하회가 돼 있어서 여기도 멈춰 있는데 오후장에 압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종목이 꽤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추정이 될 때 그때 기준에 어떤 종목이든 좀 편하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버겁지만 쉽지 않지만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서 들여다보면은 뭐 지금 장 무난할 것 같아요. 결코 나쁘지 않아요. 이스라엘 증시도 보셨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장중에 뭐 이스라엘 무슨 뭐 전쟁 전문가까지 다 모셔다 놓고 뭐 어떤 얘기를 들을 거야. 전쟁 전문가하고 주식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 거기다가 무슨 뭐 매번 제가 KBS 쪽이나 그 공중파 얘기하는데 경제평론가라고 되지도 않는 친구 불러다 놓고 걔는 모르는 게 없어. 뭐 윤정도도 그렇긴 하지만 윤정도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해석해 분석해 놓은 거를 경험치상 주식시장에 관해서 요런 흐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과거엔 이랬습니다. 뭐 이런 객관적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 전쟁이 나서요. 뭐 시장이 뭐 난리가 날 거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증시도 난리 안 난 게 왜 우리나라만 난리가 난다고 표현을 하냐고. 글로벌 증시가 빠졌는데 뭘 빠져 글로벌 증시가. 미국 신고가 랠리 나오던 과정에서 눌림폭이고 엔비디아 어제 강세를 띄다가 마이너스 전환된 거고 뭐가 그렇게 힘드나? 응? 차분하게 좀 놓고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크게 뭐 무리수는 없을 걸로 지금 시장 이번 기회에 옥석 가리기도 좀 하고 테마주들이 2, 3일 이상
단기 급등이 계속 지속되는 거는 그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있지만 그 변동률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제 거래량, 회전율 등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JNTC 이런 종목군들도 유통 물량이 1,500만 주인데 거래량이 하루에 1,500만 주씩 매일매일 그거 어떻게 터뜨리겠어요? 불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들. 자, 그렇게 해서 설정 다 잡아드리고 지금 뭐 많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수베타시스도 돌리면 37,5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1.5 돌린다고 치고 38,000원대 혹은 38,500원 그 정도 돌리면 이제 수급 보고 편입 설정을 잡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수사인이 이제 한 차례 나갔고 뭐 수급은 지금 손바뀜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나마도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이제 그 규모면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아왔던 장중 기준에 플러스 형성이 돼 있고 21만 원대 중반, 21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 우리가 들어갔던 7천 원 이런 가격이 15,000주, 2만 주 정도 하고 있을 때요. 2만 주. 지금 13,000주죠. 그럼 그냥 뭐 손바뀜이든 뭐든 수급 눌릴 뿐이 안 돼. 여기서 말 그대로 21만 500원을 시장 지수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 지수가 못 돌리는데 얘 혼자 강력하게 돌린다. 그럼 땡큐하죠. 자체적인 수급이니까. 근데 이제 뭐 거래 대금도 개장 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터지지 못하고 주가 밀리니까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화된 거래 대금이 지금 막 터지면서 돌려지는 거는 자체적인 수급 그냥 막 알아서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기준을 잡을 때는 저쪽 시장 전체적으로 돌려질 때 인덱스에 연동되어 있는 수급까지도 같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면서 위의 물량 걷어가고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만 원 공방이면은 일단은 1.5% 정도가 돼요. 그래서 21만 원 정도의 추가 편입을 전체적으로도 발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메타방도 뭐 눌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돌려지는 그 흐름,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낙폭 축소, 추세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제 21만 원에 저점 찍고 돌릴 때 편입 기준이나 21만 2천 원이나 뭐 1% 차이는 그렇게 크게 버겁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방은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는 거죠. 최근의 거래일 속에서 시장 또 변동률 속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임적 분할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나오던 흐름에서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고 하다 보니까 뭐 쉬어가는 거일 뿐이지 인적 분할 자체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단 사실은 시장에서 되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만 원까지 해서의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그래서 21만 원에 매수인을 냅니다. 메타방과의 차이는 메타방은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VVIP 방의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5%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손익 범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이나 추가 편입이나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범위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는 이제 뭐 기대라기보다는 뭐 당연시돼야 될 부분이 지수가 돌려지든 아니면 자체 수급이 강화되든 21만 500원에 6,700주 물량을 아까 밀려 내려올 때처럼 프로그램이 또 치고 들어올리는 힘의 강도가 월등하게 강하게 형성되기를. 자, 영상 올려드린 대로 외부에 계신 분들 이 영상이 뭐 외부로 또 오픈이 될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두 검색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CPI, PPI라든가 이런 그 전략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끄세요. 스트리밍 방송 지금까지 켜져 있는데 저 꺼버리세요. 프로그램이 혼자 다 잡아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그렇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1.9%까지 돌렸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하단 부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장에서 공포감 때문에 투매 안 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수익 좀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잖아요. 이 좋은 장에 밑도 끝도 없이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1.23%뿐이 안 밀리고 유럽은 어제 강세로 끝났고 일본 니케이도 저점 대비 100포인트 돌렸고 1.5% 하락 수준이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에 아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실 거냐고.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